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쭉 들어가면 설악산의 전기를 이어받아 공기 좋고 물 맑기로는 으뜸이라는 강원도 인제의 한 산골에 도착합니다. 집이라곤 몇 채 없어 인적도 드물다는 이곳에 직접 집을 짓고 신혼살림을 차린 한 부부가 있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윤종태, 이지영 부부입니다. 젊은 나이에 산골에 둥지를 틀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직장 생활 한 8년 넘게 하다 보니까 서울 생활이 또 많이 찌르고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뭐 제가 내려와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고 젊을 때 내려오면 뭐든지 배워서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죠. 결혼 전부터 귀촌을 계획했다는 두 사람. 연고 하나 없는 이곳에 집을 지은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인생을 선택한 부부의 신혼집. 과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 구경 왔습니다. 예,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향기가 그냥 가득 피어 있네요. 목재 고유의 부드러운 느낌이 잘 살아있는 내부. 이 집 구석구석 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데요. 토목공사 기초 그 포크레인이 와서 조금 한 거 외에는 그 다른 사람 손 빌린 게 바닥 이 미장 그 외에는 거의 다 그래요? 예. 아니, 이게 했습니다. 저도 많이 도왔어요. 글쎄, 두 분이 뭐 힘을 합했으니까 이게 됐지. 전혀 안 도왔으면 뭐. 디자인 부분은 거의 다 제가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고. 네, 이렇게 해줘 그러면 해줘. 만들어주고 거의 그런 지시하시고 저는 설계자고 시공자네. 네, 예? 그 힘쓰는 사람.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셨네. 그럼 공기가 상당히 오래됐을 텐데. 네, 공기가 남들에 비해서 한 네. 한 10배는 걸린 거죠. 글쎄요. 예, 그 총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총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3년. 네. 설계부터 시공까지 경험도 조력자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든 두 사람. 인터넷과 책을 선생님 삼아 주경야도 꼬박 3년 동안 집을 지었다는데요. 지붕이 막 덮였을 때 결혼식을 올려 제대로 된 살림살이도 없었다는 신혼부부에게 이 집은 최고의 혼수품이었습니다. 정확히 산출은 못 해봤는데요. 대략 따져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뭐 철물점에서 뭐 하는 한 것도 자세하게 이렇게 해놓다가 나중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쓴 비용으로 지금 와서 이렇게 따져보면 그 정도 들었어요. 도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면 이런 집을 장만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안방을 비롯해 부부의 생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비교적 평범하지만 인테리어만큼은 잔뜩 욕심을 부렸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부가 가장 신경 써서 꾸민 곳은 주방입니다. 와이프가 이게 많이 쓰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네. 뭘 특별히 그 요구를 하셨어요? 이 주방에서? 제일 중요한 컨셉은 상부장 없이 하는 거. 상부장을 없앴다. 글쎄, 지금 보니까 없네. 그게 다 선반으로만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왜 없앴었어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신혼이다 손장이. 보니까 이런 살림살이가 많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아이디어는 더해 인테리어와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눈에 잘 띄는 만큼 날마다 정리정돈이 필수랍니다. 이제까지 주방은 뭐 다들 이게 찬장들이 이렇게 있는 주방들인데 획일적인데 이 집은 이게 선반으로 해서 저런 그릇들이 하나의 뭐 작품같이 이렇게 장식품같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이 집이 상당히 특징적이네. 저 의자는 눈에 띄네. 응? 요 의자가. 네. 평소에는 뭐 의자로 사용하고요. 저희 선반이 높게 달려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다리로 사용합니다. 예, 위에 선반 같은데 물건 깔 때. 창이 이렇게 올라가서 네. 이렇게 꺼내고 네. 이런 데쓴 이야 다목적. 제가 보시다시피 키가 작아서요. 이거를 박람회 가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얻어와서 그 직접 지시를 딱 했군요. 그렇죠. 만들어라. 집안 곳곳을 채운 생활 도구의 대부분은 부부의 합작품입니다. 미적 감각이 좋은 아내가 디자인을 하면 만들어내는 것은 손재주 좋은 남편의 목. 그런 두 사람의 합이 절정에 달한 곳이 있다는데요. 이게 아주 좀 공간을 활용하는 감각이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우리말로는 벽감이라고 하죠. 이렇게 쏙 파가지고 그 안에 공예품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놓아서 이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튀어나오면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제 걸리는데 이건 쏙 들어가 있으니까. 한편 당당히 거실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목재들.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것들은 뭡니까? 아, 제가 저희 집 가구를 조금씩 만들다 보니까 그거를 또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위에서? 네, 올해부터 제가 가구를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목조주택을 지으면서 나무와 가까워졌다는 종태 씨. 남은 목재를 이용해서 하나 둘씩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TV 다이하고 선반 같은 거 이런 거 만든 게 2월부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와이프가 블로그에 올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그걸 팔 수 있냐라고 문의가 온 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종태 씨.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저야 회계직이니까 맨날 컴퓨터 보고 계산기 두드리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보다는 차라리 이게 차라리는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훨 낫습니다. 간단한 소품 제작에서 시작해 어느덧 전문 목수 못지않은 실력을 갖게 됐습니다. 과연 부부의 방은 어떤 가구들로 꾸며져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 안방에 이게 아무것도 없네. 응? 열심히 목재를 다듬던 모습이 무색하게 텅 비어있는 공간. 저 지금 계속 남의 거 하고 있느라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지면 이쪽을 장롱, 장롱이 예, 붙박이장이 들어갈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벽들도 아직 덜 안 칠하고 이제 있던 중이고요. 사실 두 사람의 집을 완성이라고 보기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넓은 붙박이장과 튼튼한 침대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황량한 마당을 꾸며줄 예쁜 꽃나무와 작은 연못도 올해 안에는 꼭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데크가 넓어서 아주 시원합니다. 이 하절기는 이 공간이 아주 돋보이는 공간이겠는데 부지가 높아 산을 마주하고 있는 부부의 집. 콘크리트로 치면은 바람 소리, 물 소리 이런 게 차음이 돼요. 목조 주택은 이제 어느 정도 걸러주면서도 그 소리가 통과해서 들린다는 거예요.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새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그게 사람들 정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소리거든요. 그것이 이 집이 그런 소리가 들린다. 부부
부부가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끼는 방법, 바로 텃밭 가꾸기입니다. 콩을 작년에 한 줌 뿌려가지고 반 줌 걷었거든요. 훨씬 난 거죠 정말. 일취월장한 거예요. 자신감 넘치는 말과는 달리 농작물과 잡초가 섞여 어수선한 텃밭. 저는 뭐가 잡초고 뭐가 농작물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얘네 이렇게 키 크게 올라온 애들 얘네가 농작물이고요. 얘네 이런 애들이 풀이죠. 피디님 네? 여기 부추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부추 심어놨는데 어디요? 부추가 어떤 거예요? 여기요. 오래 이거 내보내. 어떡하실 거예요? 아, 이거 부추예요? 네. 아니 해야 되고. 내가 아는 거에는 필요 없어. 이거 일부러 씨 뿌린 거야. 어우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올해 수확 가능하긴 한 걸까요? 이게 그 유명한 개똥참외예요. 아, 진짜로 개똥이 있어요. 개들이 싸는 양이 꽤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 해서 걸음. 개똥참외를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개똥을 진짜 뿌린 거예요. 여기 이거 익었어요. 오, 익었고 오빠 나 이거 딴다? 땄어 이미. 와, 많이 컸다 이거. 초보 농사꾼들의 품에서도 제법 실하게 알을 맺었는데요. 이렇게 열매 맺는 거 보면 재밌죠. 열매 맺는 거 보면 지금 이거 토마토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로 아 내가 걷어서 이걸 먹다니 이런 희열감이 좀 있어요. 요 올라가고 싶은 이 충동이 생기는 요 그래 가장 궁금한 것이 다락 공간이다. 계단을 오르면 펼쳐지는 꿈의 공간 다락. 별도의 방을 마련해 다락보다는 2층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무엇보다도 책장을 활용한 계단 난간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난간을 책장으로 함으로 해서 실용적으로 여기 쓰기도 하고 떨어질 위험, 안전에 이게 대비하기도 해서 그런 것이 또 아래에서 봤을 때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이게 높고 낮고 이제 이런 구성 자체가 시각적으로 이게 보기가 좋다. 다락에 마련해둔 부부의 비밀 장소. 미래의 자녀를 위한 공간인데요. 벽에다가요, 이 칠판 페인트를 발랐어요. 이런 것들은 와이프가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놓은 그냥 고정 디자인이고요. 애기들이 오면 이런 분필로 썼다가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좀 애들을 위한 뭐 플레이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창문의 위치부터 출입문의 크기까지 지영 씨가 솜씨를 부린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입니다. 이 동네하고 마을하고 이게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아이가 좀 외롭지 않을까 하는 게 내가 걱정이 되던데 이 공간에 오니까 그게 걱정이 약간 없어지는데 이 공간에 들어오니까. 눈 깜빡하면 지나가 버리는 일상을 조금 더 즐기기 위해 귀촌을 결심한 두 사람. 하지만 젊은 나이에 덜컥 시작한 산골 생활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습니다. 행복하냐고 말씀하신다면 반만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항상 뭐를 만져야 되고 고쳐야 되고 뭐 엊그저께 벼락 떨어지니까 제가 전기 시설도 했는데 전기 다운돼 버리지 뭐 이러면 항상 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손을 대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생각만큼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전원생활. 그러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데요. 뭐 있냐면요. 네. 곰치랑 그다음에 깻잎이랑 이거는 고추순이라고 봄에 나는 나물이에요. 네. 담는 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거 담는 게. 이름도 몰랐던 사냐초들로 효소를 만드는 재미에 푹 빠진 지영 씨. 특히 과실로 만든 효소는 훌륭한 조미료가 됩니다. 와, 되게 특이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있다. 요리엔 영 자신 없다는 새내기 주부는 오늘도 실수 연발.
오빠. 아, 뜨거. 밥 많이 넣고 비벼야 되겠다. 모든 것이 서툴지만 그래도 웃는 날이 더 많다는 두 사람. 행복한 일상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면서 내 거라는 애착을 가지고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그냥 공간인 거지, 뭐 집 자체가 뭐 재산 증식 수단도 아닐 거고, 여기서는 그냥 가족이 행복하기 위한 그냥 공간의 개념일 것 같아요. 제가 기념이 될까 하고 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까치집이라는 고맙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저 같은데요. 나뭇가지를 물어와 둥지를 짓는 까치처럼 정성으로 집을 만든 부부. 발전하는 집처럼 그들이 꿈꾸는 행복도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집이 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4개. 집은 전반적으로 이 환경은 좀 아직 짓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산만하기도 하고, 또 이 장소가 그리 썩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좋은 장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집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이 갖고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만들었다. 둘이 힘을 합해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이 시대에 그 흉내내기 어려운 정성과 의지의 결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